멘붕 차오르는 애들을, 예, 대체 역사 쓰는 애들이 다 꼴통들인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쫙 보세요. 일단 기술적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일단 기술적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국공내전, 공공산당, 한반도 분단, 한국전쟁, 그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베트남은 현 베트남 공산당은 자유좌파에 가깝다. 뭐 부패 무능은 그 시대의 과정에서 어느 나라나 거쳐야 될 상황이고, 한국보다 훨씬 더 열악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베트남은 민들아가 강조했듯이 1990년대 일본, 2000년대 한국, 그 다음에 오늘날 자유좌파 이등영 정책이 여기까지 30년에 걸쳐서 국유본이 베트남 경제 정치 발전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 어떠한 정권이 있더라도 그것은 베트남 정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파쇼 찌라시가 속아서 누가 되면 베트남의 부흥이 이뤄진다. 근거가 전혀 없는 헛소리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쭉 읽어보세요. 이주화 반쪽일성을 팼죠. 팽덕회가 반쪽일성 뺨을 때렸고, 왜 방어사는 당대 자유파쇼 반쪽일성의 말을 듣지 않고 했을까요? 보부전쟁처럼 전격전을 해야지 승리했을 텐데, 만약에 방어산이 곧바로 마산으로 갔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임진왜란 때를 거꾸로 경로를 생각해 보세요. 일본군이 임진왜란 때 초기에는 약탈을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한 거죠. 원래 안 한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약탈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신속전개로 한양을 점령한 거죠. 그쵸? 그렇게 신속하게 나갔으면 되는 건데, 그게 전격전이거든요. 보부전쟁 때 비스마르크, 프로이센이 그렇게 프랑스 보부전쟁에서 승리했죠. 물론 9번에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국유본의 의도가 반쪽일성을 지켜서 한국정일성에서 승리하는 거였다면 방호산이 저기서 뻘짓을 안 했겠죠. 근데 뻘짓을 했다 이거야. 반쪽일성의 의지와 달리, 다시 말해 한국전쟁에서 반쪽일성은 냉정하게 말해서 그냥 꼭두각시였다. 해방 후에 북한군이 3년 만에 커진 것도, 그리고 해방 직후에 국공내전을 위해서
찐공군이 만주 작전을 위해서 북한군의 북한 지역에 은밀히 들어갔다는 것, 한반도 분단, 케임브리지 오인방, MI6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호산도 그냥 사단장에 불과하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를 생각해 보세요. 이지화가 사형당하기 전에 최종 변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아 정치하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박헌영이 미제이 스파이였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반쪽일성은 미제이 스파이가 아닐까요? 네, 뭐 영국의 스파이일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방호산도 결국은 종파 사건으로 59년이니까 숙청되죠. 이거에 대해서 인들하고 강조한 바 있죠. 왜? ጭ권과 북한이 갈등을 하게 됐나. 그것은 러셀 ጭ권 모택동 라인과 빅토르 로스차일드 스탈린, 빅토르 로스차일드 후르시초프 라인의 충돌이었다,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길선, 인도라 당선왕 이후 관점으로 보자면 현재 역시 구글럼프가 우세하나 그 격차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자유좌파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에는 혹은 그 즈음한 이번 주에는 심지어 카우니가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카우니가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물론 9월부터는 오차범위 내에서 누가 앞설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컨벤션 효과, 미국 전당대회 효과라고 하죠. 중요한 건 카우니 대 구글럼프 격차가 줄어들수록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는 세력이 점점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중동 전쟁기를 쥐고 있으며 그들은 음모론자들에게 하나의 세력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하나의 세력이 아닙니다. 이들 세력 간 협상이 점점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본다면 인도라는 네타냐후를 걷어내는 다시 재집권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는 네타냐후에 대해서 자유우파라고 했지 우이파쇼라고 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재집권한 후부터 그 다음에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거치면서부터 인도가 분명하게 네타냐후는 우이파쇼다 이렇게 규정한 바 있죠. 우가 아니라 인도라는 극우 국제하고 우이파쇼 자유파쇼를 구분하죠. 네타냐후는 우이파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소개한 동영상은 네타냐후가 처음부터 우이파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엔 인도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근대 근현대사를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건 물론 국위원론을 더 보셔야 되겠지만 인도가 이스라엘사의 역사를 얘기했죠.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건 1973년 데이비드 록펠러가 구름 황제에 올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도 한국 이상으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줄고 있어요. 영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인구 자체가 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해외 유대인들을 적극 이민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뒀는데 언젠가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완화됐어요. 예, 자신이 유대인하고 우기면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요인들. 그러니까 좌우파를 떠나서 이스라엘 인구 자체가 줄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다. 그 다음에 초강경 우이파쇼 집단이 있다고 얘기했죠. 거기에서 왜 애초에 이들의 세금도 안 내고 국방의 의무도 안 지게끔 하는 조항을 굳이 두면서까지 이들을 받아들였나 하는 원죄가 자유좌파 노동당에게 있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고, 마지막으로 현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우이파쇼로 되는 과정 중에 뭔가 무리수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인드라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하도 많이 끊겨가지고 인드라가 조심스럽네. 그것까지 얘기하려다가 인드라가 얘기 안 하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흔히 유대 세력을 하나로 보는데, 인드라가 늘 강조하지만 유대 세력은 세 개의 분파로, 전 세계적으로 세 개의 분파로 나눠져 있다. 조직으로 나눠져 있다고 강조했고요. 자유우파 유대 세력, 자유좌파 유대 세력, 중도 세력, 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인드라가 강조했죠. 이랬을 때 이 세 분파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는 이스라엘의 존립이다. 이스라엘 자체가 계속 국가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들은 세 세력의 공통 분모인데,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다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방법론의 차이가 오늘날 중동전쟁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대 세력, 세 세력이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현재 CFR과 Foreign Affairs, Foreign Policy 세 가지의 외교지의 입장차, 인드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외교지, CFR, Foreign Affairs, Foreign Policy의 3대 입장이다. 자유우파 Foreign Affairs, 중도 CFR, 자유좌파 Foreign Affairs Policy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인드라가 얘기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문제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과거의 피해로, 또 하나는 하마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은 복잡하니까 여러분도 딱히 관심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방송 끊길까봐 대충 하네요. 근데 이제 네타냐후가 에르도안이, 인드라가 네타냐후도 원래 자유우파였는데 얘가 점점 병신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막 우려를 했었는데, 이런 발언할 정도면 사우디만 남았다. 그러니까 사우디만 남았다니까, 사우디가 9.11 관련해서 뉴욕타임즈에서 뭔가 이렇게 이상한 뉴스가 나왔죠. 흥미로운 뉴스인데 떡밥이죠. 넘어가고, 젤스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인드라가 과거 오늘 도대체 몇 번 끊길지 모르겠네. 우크라이나 전쟁, 국론프가 승리하면 러시아 우세,
위파쇼 푸딩의 우세 휴전. 자유좌파 카원니의 당선이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우세 협정 휴전 이렇게 된다고 이들아 강조했습니다. 미국 자유좌파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총공세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이렇게 영토로 갔죠. 탱크가 간 걸로 보이는데 위파쇼 푸딩이 인증했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컨펌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대한 사건인데 이전까지는 제3차 세계대전을 우려한 여러가지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건데 이런 걸 보더라도 전쟁에서 실제 중요한 것은 외교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외교의 영향력을 가소평가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나 반쪽일성이 정권을 잡은 것은 외교도 그렇죠. 외교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정치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국제 정세가 중요합니다. 국내 정치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국제 정치가 결정되면 국내 정치가 결정됩니다.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 물론 인드라가 핵심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꼭 해야 될 가만히 손가락 빨면 안 되겠죠. 냉철하게 세상 국제 정세를 보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국내 정치를 신경 꺼라. 저희 파쇼 찌라시를 보지 마시라. 저희 파쇼 유튜브, 저희 파쇼 찌라시 SNS, 저희 파쇼 게시판을 보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 저희 파쇼 인사가 있다면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F-16에 대해서 인드라가 강조했으니까 넘어가고, 나이지리아 시위대가 러시아 국기를 흔들고 있군요. 인드라가 아프리카 북부 부르키나파소에서 말리까지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던 국가들에 대해서 프랑스 제국주의에 대한 반란이 있었다고 했죠. 이 문제와 관련돼서 나이지리아는 사실상 프랑스 식민지라고 볼 수 없는 지역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러시아 국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다. 나이지리아에서 러시아 국기가 등장하자마자 나이지리아 이슈가 국제 뉴스에서 쏙 빠졌습니다. 나이지리아 뉴스가 안 나와요. 방글라데시와 관련돼서는 유누스가 중요하죠. 과정은 이들에게 큰 의미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 군부와 국유반의 결정이죠. 유누스 하면 은행으로 유명하죠. 그 은행의 실적인 한국에서 햇살론, 간단하게 해서 햇살론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햇살론. 그 은행을 기획 설계한 사람은 유누스가 아니라, 유누스는 그냥 얼굴 마담이고, 록펠러 5세손, 넬슨 록펠러의 손자 스티븐 록펠러죠. 스티븐 록펠러가 조용합니다. 유누스가 등장하면서 인드라가
스티븐 로컬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향후 5년, 이전 5년 동안 아무 활동이 없어서 몰랐는데 유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유뉴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집권했다면 스티븐 로컬러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었을 텐데 유뉴스이기 때문에 방글라데시는 그냥 구본이 엎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전에 그 친구는 방글라데시는 엎을 때가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방글라데시의 그 여성이 모디 하거든, 모디파라고 할 수 있거든, 인도 모디파. 그래서 망명 가가지고 인도 모디한테 갔잖아요. 인도에 대한 경고다, 인도 모디에 대한 경고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인드라 생각에는 그 인도 이전 총리가 큰 문제가 없었다, 큰 잘못은 없다, 그냥 국제 정치의 희생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 정치의 희생양이다, 국제 외교의 희생양이다, 모디 때문에 물러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38) 자이파시와 마두로는 부정선거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국제정세가 마두로 유리한 쪽으로 흐른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인드라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죠. 미얀마가 인드라가 예상 바뀐데, 어쨌든 인드라 구분 지정학적 관점상 동남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미얀마 현 정부나 미얀마 반정부는 모두 그건 졸로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가 향후 아프가니스탄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방글라데시도 아프가니스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유누스가 방글라데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답이 없다. 그라민은행 참고하시고요. 자유파 일론 머스크가 영국은 내전이다 으로 전입가경 영국 시입니다. 주류 언론이 조금 이상하죠. 인드라는 자유파시에 반대하고 자유파입니다. 게다가 인드라는 이전부터 자유파 영국 보수당에서 자유좌파 영국 노동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이야기했고, 현 자유파 노동당 정부와 현 영국 총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제로 하고 이 사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시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준다. 그 내용에 대해 판단을 시청자에게 맡겨야 하는데, 인드라가 지금 외신들을 보니까 약간 찌라시성이 생각이 드네요. 뭔가 일론 머스크도 냄새를 맡았고, 어쨌든 저는 영국 현 그 시가 작전 냄새가 많이 나네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죠. 저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번 영국 시위가 오히려 자유좌파 현 영국 노동당, 자유좌파 영국 노동당의 어떤 권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 안 할게요. 설명도 하면 끊길 것 같아요.
파시즘에 대해서 뭐 가해자주의 저 질문 잘 주셨어요. 인들아 요거 헷갈리겠네. 피해자주의 대 가해자주의, 자유우파와 자유좌파 요거를 바꿔가지고 한 분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황제폐가께서는 귀인분들이랑 황실 가족분들과 함께 놀러 다니시라 바쁘신 것 같은데요. 행복하죠. 서인들아가 문세영과 이소라. 세상이 조금 아플지라도 너를 볼 수 있는 밤이 오면 슬픔 다시 없다네요. 현 외신만 보면 각자 도생.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구럼프 당선이라면 CFR 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자유좌파 카운이 당선이라면 허실실 전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80년대 레전드. 제가 이제 이걸 특이하게 본 것은 하나, 1980년대 광고 상위 레벨 수준에 비해서도 평균 레벨이죠. 코카콜라 광고가 다른 일본 광고보다 격차를 보여줬고, 일본에서 코카콜라 광고 시리즈 중 저 시리즈 이전과 이후 어느 날까지 코카콜라 광고가 저 시대 코카콜라 시리즈만 못하기 때문이고, 둘이 아니라 셋이죠. 심지어 전세계 코카콜라 광고 중에서도 저 코카콜라 시리즈 광고가 전세계 코카콜라 광고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거든요. 아직까지 레전드예요. 원탑인 것 같아요. 저 당시 1980년대 저 당시에는 국일본이 일본에 강렬한 관심을 보였을 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도 1세대 붉은 악마 이론가로서 인들아 이런 얘기했죠. 붉은 악마가 플래카 이렇게 뭐죠? 이렇게 레드, 우리는 붉은 악마다, 레드다, 이런 어떤 구호들, 그런 것들은 붉은 악마 지도부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인더라 붉은 악마 지도부도 잘 알거든요. 어느 정도 알고. 붉은 악마 지도부와 인드라 같은 1세대 붉은 악마 이론가들이 그 붉은 악마 그걸 만든 게 아니에요. 미국의 광고회사가 만들었죠. 9번 작품이죠. 쿠팡. 쿠팡을 지지합니다. 인드라는 슈퍼 가세요. 일본에서도 손흥민 인기죠. 그래서 손흥민 이렇게 괴롭히는 애들이 있는데 장원영 괴롭히던 애들처럼 비참한 추억을 막기를 바라고요. 그냥 돈 되기 때문이죠. 일본 선수나 한국 선수. 근데 일본 선수가 생각만큼 잘하지 못하고 가격도 싸고. 런명보 울산 팬 입장을 존중하겠습니다. 울산을 버린 런명보 나가. 리천수 몽규나가. 인드란 국가주의 스포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반대합니다. 커마네치. 지금 미국과 중국과 캐나다와 일본에서 지진과 홍수 피해가 많습니다. 유럽에서도 있죠. 참고하시고 극한기후. 그 다음에 지웅배 우주먼지 힌저타임즈 암흑물질 목성이 있다. 뭐 이런 거 재밌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인드라 같은 사람만 좋아하죠. 외로운 태양 이런 거 흥미있는 사람. 인드라는 물론 창조로 인한 뉴에이지론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물론 인드라는 해겔 철학 및 막스 렌주에 대해서도 사이비 과학이라고 비판하죠. 인드라는 자위파시오 사이비 과학에 비판적입니다. 인드라는 수십 년 전부터 10대 때부터 이 현대과학, 현대물리학 이런 걸 보는데 보고 또 봐도 어디서 끊겼죠? 아유, 심수봉에서 끊겼나? 인식지하가 자꾸 빠지네요.
어디서 끊겼죠? 지붕부의 우주먼지 해저 타임에서 됐나? 시간 문제, 양자 중첩, 엔트로피, 상대성 원리 거기서 끊겼나? 아, 삼국지, 대체 삼국지, 퓨전 펑크문 읽어보시고. 인드라 결혼, 나타샤 결혼 비하인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방송. 인드라가 10시 30분부터 했죠. 딱 1시간. 오늘은 편집을 안 하겠습니다. 너무 자주 끊겨가지고 따로 편집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술적인 문제로 끊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죠? 자,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서요.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부행. 예부나 세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프님 고맙습니다. 가쿠토님 고맙습니다.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안 끊기기를 바랄게요.